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집중! 안녕하세요. 혼영공의 정쌤입니다. 오랜만에 기본 3강, 기본 강의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오형식은 버리기로 했잖아요. 오형식은 버리기로 했고 우리가 이제 촘스키 문법 감으로 하는 영어로 교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 설명을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사실은 다 아는 이미 알고 계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어 문장 구조를 우리가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자, AUX 동사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어떻게 읽죠?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auxiliary verb, 동사 verb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auxiliary verb. auxiliary verb. 네. 그래서 줄여서 저는 앞으로 요 앞 글자 AUX만 따서 auxiliary 동사라고 읽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가 요 auxiliary 동사를 배울 때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될 개념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modal verb라고 있어요. modal verb, modal 조동사.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뭐 외국에서 나온 문법책 시리즈를 뭐 Grammar in Use 시리즈 같은데 보시면 동사 조동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auxiliary verb라든가 modal verb라는 용어를 흔히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auxiliary 이 단어 verb는 빼고 auxiliary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Giving help or support, especially to a more important person or thing.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준다.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구한테 도움을 주냐면 to a more important person or thing. 좀 더 중요한 누군가를, 좀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더 좋게 그것이 더 잘 기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auxiliary라는 것이 동사에 붙어서,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가 메인인데 동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동사를 좀 더 보완해주는 동사죠. 동사에게 도움을 주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에서 동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에게 좀 더 도움을 줘서 그 중요한 동사가 더 기능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애들. 그게 auxiliary 조동사.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조동사인데 조동사가 한자잖아요. 동사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조가 이제 도와줄 조. 도와주다 조인데 제가 한문을 몰라서 요거는 이제 아마 편집하는 친구가 넣어줄 것 같아요.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네. modal verb라는 것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modal verb는 무언가, auxiliary하고 modal verb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Modal verb is a verb used with another verb to express an idea such as possibility that is not expressed by the main verb of a sentence. 이렇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modal verb라는 것은 메인 동사, 그죠? 그 문장의 메인 동사에서 표현되지 않는 어떤 부족한 의미,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해야 되나? 뭐 하면 좋지.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야 된다. 이런 느낌을 동사에다가 덧입혀주는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조동사 하면 뭐가 떠오르니?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can이요, may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will 이런 애들 흔히 우리가 조동사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조동사의 이제 총칭적 이름이 modal ver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uxiliary는 좀 전에 사전 찾아봤죠? 중요 포인트는 뭐다?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주느냐?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 또는 더 중요한 것을 더 아름답게.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하잖아요. auxiliary가 동사에 붙어서 동사를 더욱더 완벽하게 꾸며준다. 자, 여기 좀 생뚱맞게 옥스 단자라고 제가 썼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는, 영어랑 전혀 상관없는 우리 아버님들,
세대에서 오그질리어리가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데 어떤 식으로 옥스 단자. 제가 심심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옥스 단자라고 치니까 엄청난 옥스 단자 관련 글들이 나오는데 주로 뭐가 나오냐면 뭐 벤츠의 무슨 뭐 AMG 뭐 이런 뭐 차량을 좀 더 이렇게 튜닝하는데 옥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하네 마네. 뭐 어떤 기계가 나오는데 옥스 단자를 이렇게 개조했다. 옥스 단자를 뭐 USB 단자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기억하시라고 옥스 단자가 뭐냐면 어떤 큰 기계, 보다 더 중요한 기계, 벤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옥스 단자보다. 벤츠가 있는데 벤츠를 좀 더 기능을 좀 더 잘 활용되도록, 좀 더 기능이 잘 발현되도록,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어떤 도우미 상자, 도와주는 어떤 단자, 이런 것이 옥스 단자다. 그래서 옥스가 바로 여기 나오는 auxiliary의 요 앞 글자를 딴 거고요. 단자는 뭐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어디 꼽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 도움을 주는 아이구나.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auxiliary 동사라고 한다. 자, 그런데 시작에 앞서 제가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표로에서 벤 다이어그램이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뚱뚱하게 만두처럼.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다시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방이 지금 3개 생겼습니다. 우리의 오그질리어리 동사는 총 방이 3개예요. 방이 3개라는 건 기능이 3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이 그림을 개념을 하나 넣어두고 가자는 뜻인데요. 자, 각 방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방이 좀 넓은데요. 요 방이 좀 넓은 이유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 방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 방이 바로 모달의 방이에요. 모달 조동사의 방. 자, 모달 조동사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죠? 네, 지금 제가 쓰다 말았는데 can이 있고요. 또 may가 있고 must가 있고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must가 있고 오늘은 연필로 써본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will이 있겠죠? 그리고 should. 대학교 때 문법 시간에 조동사를 배우는데 한 10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각종 모달 조동사를 알아서 문맥에 맞게 넣어라 그러는데 100문제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교수님이 정확히는 이제 조교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애매하면 다 should를 써라.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알게 된 건데 shoul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법 외에도 뜻이 없는 should, 관용적으로 쓰이는 should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5, 60개를 정답을 나름 공부해서 쓰고 나머지 한 3, 40개를 이제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should를 넣었는데 나중에 맞은 개수를 보니까 되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몰라서 다 should로 써버린 것들이 대부분 맞았는데 뭐 왜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조교 선생님이 굉장히 꿀팁을 저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꿀팁을 주신 것은 사실이었다. 자, 어쨌든 이런 자세한 용법들은 우리가 조동사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넣어놓고 가자는 거고요. can, may, must, will, should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정통 모달 조동사는 아닌데 모달 조동사의 기능을 겸하는 애들이 또 있죠. 이렇게 need, there, 뭐 중학생들도 다 아는 used to, 네, 뭐 이런 애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have to 같은 애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등등등. 근데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다 모아봐도 20개 이하 이 정도 우리가 가볍게 외워줄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문법 강의 혼영공 수업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달 조동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애들이다. 이런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개수는 많지 않아요. 여기에 2명이 이 방에 살고 있고 여기는 1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3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총칭적으로 모달 조동사면 얘네들은 그냥 auxiliary verb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 아이들은 동사 원형 앞에 모달조 동사가 이렇게 붙어서 동사에게 어떠한 느낌적인 느낌을 더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다, go,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다. 근데 얘가 will이 붙으면 갈 거야. can이 붙으면 갈 수 있어. must go 하면은 가야만 해. should go도 그렇고 뭐 used to go 하면은 가곤 했었지. 뭐 이런 의미가 덧붙여서 생기잖아요. 이쪽 아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 세 명은 의미라고는 전혀 없고 기능만 빵빵하게 기능만 이빠이. 이빠이란 말씀 안 됐죠. 자, 기능만 매우 높습니다. 기능만 있는 아이들. 누구냐? 아시는 분들 많죠? B하고 have가 이 두 방 중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 작은 방은 do라는 아이가 단독으로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자, be, have, 그리고 do.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역할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첫 장은 그냥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be하고 have가 하는 역할은요. 자, 좋은 역할이에요. 오그질리어리가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라 했잖아요. 형용사 수어에게 형용사 수어 또는 명사 수어 또는 전치사 구수어,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명사 덩어리 이런 수어들에게 굉장히 희망의 소식인데 얘네들이 아무리 수어라 할지라도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문장으로 인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형용사든 명사 전치사든 이 아이들을 동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맞춰본 she beautiful 에서 she beautiful은 그녀가 예쁘다는 뜻인 것 같은데 동사가 없어서 문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때 be를 넣어준다. 주어 있는가 동사 있는가 체크하고 주어는 있어요. she. 동사 있는가? 없네요. she beautiful만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럴 때 be를 넣어줘라 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be가 이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have는 왜 있는 걸까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형용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리지널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 출신 형용사가 3명 더 있어요. ing 형용사가 있고 일란성 쌍둥이 VED 형용사가 2명이나 존재하는데 얘네는 생긴 게 일란성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 그러면 똑같은 애가 2명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아이가 같지 않아요. 다른 아이가 똑같이 생긴 애가 2명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다 형용사인데 여기는 오리지널 형용사고 얘네는 동사 출신 형용사라고 부릅시다. 다 같이 동사 출신 형용사. 동사 출신 형용사 3명을 어려운 말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죠. 다 같이 분사. 분사가 뭐다? 동사 출신 형용사. 제가 용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민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누구나 다 알게끔 쉽게 풀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분사는 뭐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익숙하시잖아요. 분사는 무엇이다? 동사 출신 형용사다. 동사 출신 형용사 이렇게 대표적으로 3명 분사 있는데 얘네 둘이 뭐다? 일란성 쌍둥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1명이다, 2명이다. 1명은 부산에, 1명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동시에. 그럴 수 있을까요? 1명이 동시에 이렇게 텔레포트 할 수 없잖아요. 얼굴만 같을 뿐 전혀 다른 2명이 1명은 서울에서 1명은 부산에서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가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둘 다 B가 도와주면 구별할 길이 없죠. 그래서 1명을 B가 도와주면 B가 대세예요. B는 ing랑도 전속 계약을 맺어, 종신 계약을 맺어. 죽을 때까지 나랑만 놀아. 이렇게. 오리지널 형용사도 B. 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도 다 비동사랑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B가 대세구나. B가 메인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얘마저, 이 아이마저 VED와 쌍둥이인 이 아이마저 B랑 연결되면 얘네들은 구별할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구별되게 너는 내가 도와줄게. 이때 B와 have는 뜻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마지막으로 do 가겠습니다. do라는 아이는 이걸 배울 때 우리가 용어를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do support라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 뭐 회사에서 김대리가 이번에 프로젝트 추진하라고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이러잖아요. 서포트라는 말은 거의 한국말처럼 됐는데 뭡니까? 지원해줄게, 지원 사격해줄게,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밀어줄게라는 뜻이죠. do support라는 용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do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원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뒷장에서 배우실 내용인데 이 일반 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일반 동사를 외울래? auxiliary verb를 외울래? 시간은 1시간 줄게. 근데 천기 올려, 백기 올려 게임처럼 프롬프터에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 동사인가 조동사인가만 구별하는 어떤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의 상금이 뭐 1억이에요. 반드시 외워야겠죠. 시간은 1시간. auxiliary verb를 외울래? 일반 동사를 외울래? 바보가 아닌 이상 auxiliary verb를 외우겠죠. 왜? 하나, 둘, 셋. 여기 끼케야 20개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23개밖에 안 되잖아요. 23개를 외우는 게 낫죠. IQ가 그래도 100 정도 되는 저 100 좀 겨우 넘는데 100 정도 되는 사람 1시간에 23개의 동사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하는 모든 몇만 개의 동사가 일반 동사인데 그거 언제 외웁니까? 자, 몇 개 안 되죠? 자, 몇 개 안 되는데, 자, 이 do support라는 건 누구를 서포트 해주는 거냐? 일반 동사를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일반 동사의 도우미. 일반 동사의, 뭐라고 할까요? 수호천사? 제가 지금 막 즉석에서 지어봤습니다. 일반 동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반 동사의 수호천사, 바로 do support. 뭐길래 일반 동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요? 어쨌든 용어만 소개하고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복습. auxiliary 동사를 오늘 배워보는데 auxiliary는 어떤 거다? 자신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하는데 동사 앞에 auxiliary가 붙어서 동사의 기능을 더 덧입혀주거나 동사의 어떤 의미를 덧입혀주는 것. 그래서 auxiliary 동사는 총 3가지로 나눈다. 모달 조동사, 동사에 대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그 다음에 기능형 조동사로 3명이 있는데 먼저 형용사,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즉 대표적으로 형용사라고 합시다. 형용사를 동사화 만들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2명. 왜 2명일까요? 대부분 B가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따로 관리를 따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왜? 얘네들이 일란성 쌍둥이라서.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의 수호천사를 이름 붙여봤죠? do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do, does, did 이렇게 3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do support라는 프로젝트. 어떤 건지 뒷장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